네, 안녕하세요. 탁군입니다. 네, 지금은 2020, 이렇게 좀 키우고, 네, 2020 경기도 오산, 네,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네, 아직까지 좀 갈 길이 좀 많이 남았는데, 조금 부지런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한번 읽었었는데, 약간 오류가 나서 또 지우고 새로 읽는 거라, 네, 좀 빠른 속도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뭐 상식 차원으로 알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서 좀 빠르게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네, 6번. 교통 약자 중심 교통 여건 조성입니다. 기본 방향. 노인, 어린이, 장애인 중심의 교통 여건 조성과 보행자 중심 교통 정책 추진 및 관련 시설 도입입니다. 노인 및 어린이를 위한 교통시설 확충의 구체적인 사항을 보시면 교통 신호 체계 개선을 통해서 횡단 보행 시간을 연장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등 보행 환경 보호 지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과속 방지 시설 및 이면도로 차량 진입 제한 시설 등 교통 정온화 기법, 트래픽 카밍을 도입하고, 그리고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 사항을 보시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 블록을 설치하고 노상 적치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횡단보도 음향 신호기를 설치하고요. 기타 휠체어 이용 시설을 개선하고 또 장애인 주차 시설을 또 확보합니다. 그리고 육교 램프 및 엘리베이터 설치. 램프가 이거죠. 이게 계단 말고 이렇게 올라가는 휠체어도 이렇게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램프라고 합니다. 육교 램프 및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계단은 휠체어를 타신 분이 올라가기가 힘드시니까 램프. 건축법이나 이런 관련 법령에 보면 램프 경사 각도까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지금 모르겠지만 손잡이 높이는 뭐 얼마 이상 어떻게 몇 미터로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저상버스 도입, 휠체어도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장애자, 호출택시, 장애인 이동승합차 운영 등입니다. 그리고 보행자 우선도로 교통정책입니다. 기존 도심의 일방통행 등 통행 방법 제한을 통한 보행자 전용 도로의 확대 시행, 그리고 중심 상업지역의 보행자몰 설치 등 보행 동선 연계망을 확충하고요.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 오후 첨두시, 첨두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모르겠는데 특정 시간대에 차량 통제를 실시하여 보행자 전용 도로 시간대별 운행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교통수단 정책 도입입니다. LNG 버스 운행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요. 에너지 절약형 교통수단으로 전환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교통수단 우선 정책 도입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우선 정책 도입. 신호체계, 우선도로, 전용도로, 전용주차 등이 있습니다. 괄호 7번 터미널 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이 오산시에 관한 정보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제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산시 터미널 시설 설치 계획. 현재 오산시 시외 버스 터미널의 경우 오산동 881-1번지에 새로운 터미널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오산역 우측에 위치하여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시면 현재 오산시 시외버스 터미널의 문제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문제점, 시설의 낙후성 및 편의시설의 절대적인 부족, 그리고 오산의 도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은 양호하지만 대신에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고, 터미널 이용 차량 유출입 동선이 좀 불량하고 보행자 동선 체계 불량으로 인한 차량과의 상충 지점이 발생합니다. 연계 교통수단의 환승 체계가 미흡하고요. 대중교통 이용 정보 체계가 불량합니다. 터미널의 부지 협소로
네, 장내 터미널 이용 수요의 적절한 수용이 또 불가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네, 그래서 터미널의 개선 방안을 보시면 개선 방안의 기본 방향은 터미널 단기적으로는 현재 공사 중인 오산 시외버스 터미널이 완공하였다는 가정하에 동선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며 장기적으로는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하여 세교 택지개발지구 내 시외버스 터미널을 신설하여 세교 택지개발지구 내 시외버스 터미널을 신설하여 터미널 이용객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 그게 장기적인 계획이고 왜 갑자기 이게 이렇게 안 먹지? 또 버튼이 이상하네. 네, 시외버스 터미널 개선 방안입니다. 네, 표로 만들어놨습니다. 단기안 터미널 유출입 동선체계 개선 계획을 제시하고요. 뭐 구체적인 사항을 보시면 터미널 옆 주차장 동선체계를 변화시키고 터미널의 유입과 유출 동선체계도 변화시키고요. 택시 승강장 진출입구 위치도 조정합니다. 그리고 각 교통수단 환승체계를 개선하고요. 보행 동선체계도 개선합니다. 터미널 이용객 안내 정보 시스템 구축 및 편의시설을 확충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안을 보시면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하여서 새마 역세권 개발 시에 터미널 신설로 이용객 분산을 유도하고요. 장내 터미널 이용객 수요에 대처를 합니다. 네, 신설되는 오산의 신설되는 터미널에 대한 진출입 동선체계 계획입니다. 네, 신설되는 시외 버스 터미널의 경우 오산 세교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계획되어 있으며 진출입 동선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같이 국도 1호선 및 신설될 예정인 국도 1호선 우회도로와 동서 우회도로 등을 통하여 터미널로 유입되고 역시 이들 도로들을 통하여 유출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네, 이렇게 위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교통 계획까지 저희가 하는 건 아니니까 새로운 터미널이 거의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경부선 그 1호선 지하철 라인이고요. 네. 거의 수원에 근접해 있습니다. 네. 시외버스 터미널이 네, 이번에는 8번 오산시의 주차시설 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 형태별 정비 방향입니다. 네, 지난 시간 주차장법에서 잠깐 살펴봤는데 주차장의 종류에는 부설, 노상, 노외 이렇게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은 말 그대로 어떤 건축물에 부설되는 주차장. 노상 주차장은 보시면 이게 도로가에 중앙선 있고 뭐 4차선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주차장 그어져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이런 걸 노상 주차장이라고 하고요. 노외 주차장은 주차장 부지를 따로 마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을 노외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로 로자가 되겠죠. 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부설 주차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장래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래 주차장 조례 강화 및 교통 영향 평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주차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네, 이런 거 괜찮겠죠. 일본의 경우 도쿄에 저도 정확히 뭐 이렇게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주차 문제가 생길 일이 없겠죠. 개인 주차장이 다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건물이 생길 때는 그 건물에 유입되는 그런 주차
수요는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네, 주차장 확보하도록 하고, 그 외에 기존 건축물, 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례를 적용하여 점진적인 확보를 유도합니다. 저 기존의 뭐 건축물을 갑자기 다 뜯어 고치기는 좀 힘드니까 점진적으로. 네. 그리고 노상 주차장, 예, 도로변에 설치하는 노상 주차장은 네, 도로변이죠. 도로의 용량을 감소시켜 가로 교통 상태를 저하시키며, 네, 맞습니다. 여기 차선을 하나 막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예, 도로 용량도 감소시키고, 네, 가로 교통 상태도 이제 좀 안 좋게 하겠죠. 그리고 또 보행자도 통행이 불편하고, 어떤 이런 도로 건설의 기본 목적과 상반되므로, 네, 그렇죠. 노상 주차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한다고 합니다. 도로폭이 협소한 지역에서는 도로폭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노상 주차 시설 공급이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요. 그리고 이면도로는 차량 통행 및 안전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설치 유무를 검토해보고, 6에서 8m 도로의 경우에는 네, 소통을 감안해 한변 주차로 계획합니다. 네, 6에서 네, 도로 폭이 6에서 8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이걸 양쪽으로 다 노상을 만들어 버리면 뭐 차가 지나다닐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한변 주차를 해야겠죠. 어쩔 수 없이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면, 노상 주차장의 확대는 보통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차가 그래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골목 이면도로 보면 대부분 다 8m 도로인 것 같더라고요. 8m 도로. 이게 지적도 같은 걸 떼보면 이제 주택 이게 택지들이 막 구획이 돼 있고, 이렇게 막 구획이 돼 있고, 택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면 앞에 지적도를 떼보면 여기 8m 도로 이렇게 써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노상 주차장의 확대는 단기 전략으로 사용하며, 장래에는 노후의 주차장의 확대와 함께 노상 주차장은 점진적으로 축소합니다. 노상 주차장 공급 형태는 네, 노상 주차장 공급 형태는 대상 도로 폭원 및 구간 연장 등에 따라 차량 및 보행 수준,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형태, 주변 도로망 체계 등에 따라서 달리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대별 주차 허용 구간을 설정하여 주차 문제의 효율성 증가를 또 도모합니다. 그리고 노외 주차장입니다. 노외. 신규 택지 조성 시에는 노외 주차장은 주차 행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주차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면을 확보함으로써 주차 시설을 공급한다고 하고요. 또 상업용 주차 건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가지 경계 지역은 가급적 민간 주차장 설치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상업용 주차 건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공용 주차장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공공 투자를 확대시키는 한편, 민간에 의한 사설 주차장 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제가 이런 그 약간 그런 사업화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민간이 그런 사업 투자 유치를 받으려면 어떤 부지가 있으면 그 주차장 운영만으로는 이게 수익이 잘 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뭐 시나 국가에서 가진 부지가 있으면 부지 개발권을 주고, 네, 주차장을 이제 건축물로 한 2층까지 이렇게 짓게 하고, 위쪽으로는 그런 수익용 부동산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운영 수익으로 주차장 수익까지 다 커버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주차장 형태별 설치 방향입니다. 네, 노배 주차장의 설치 방향은 관계 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적어서 추진이 용이한 곳, 투자 섭비가 저렴하고 채산성이 양호한 곳, 불법 주차가 심하며 주차장 부족이 심한 곳. 그래야 이 주차 수요가 있겠죠. 지금 현재 막 주차장이 부족해서 막 불법 주차 막 돼 있는 곳, 이런 곳에 주차장이 생겨줘야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을 하니까. 그리고 진출입 동선이 양호하고 인접과로 영향이 적은 곳입니다.
그리고 관련 계획과 병행하여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주요 택지 개발 계획 등을 또 고려합니다. 그리고 장기적 안목에서 주차 대책 수립이 필요한 곳을 위주로 하며 장래 도시 기본 계획을 고려합니다.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곳으로서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용해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등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로 보시면 주차장 후보지 형태별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 및 광장 지하 후보지 형태, 주차장 후보지, 네, 공원 지하가 있고, 네, 하천 둔치 및 복개가 있고, 학교 운동장, 주택지 주변 나대지 및 노후 건물 부지. 이 나대지는 이제 건물 부지인데 건물이 없는 그냥 빈 땅을 이제 나대지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장점을 보시겠습니다. 도로 및 광장 지하는 도로 주변으로 접근성이 편리하고 네, 주차 후 목적지가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진출입구 설치로 도로 및 보도가 일부 점유가 될 수가 있고 도로 미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공사비가 좀 비싸다 하는 점이고요. 공원 지하는 주차장 계획을 위한 협의가 용이하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대규모 시설 설치로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경관 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하천 둔치 및 복개를 보시면 공사 시공이 용이하고요. 하천 둔치 일단 빈 땅이니까 네. 공사비도 저렴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일정 기간 사용 후 도로로 활용도 가능하다고 하고 네, 단점 홍수 시 둔치 위로 물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주변에 주차장 차들이 침수가 되면 그런 건 보상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하천 관리도 어려워지고 네, 그리고 학교 운동장은 공사 시공이 용이하고 이렇게 좀 띄워서 주면 더 좋을 텐데 부지 선정도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학생들의 교통안전 문제가 있겠고요. 학교 재산 관리상 문제입니다. 네, 이거 비슷한 일례로 그 학교 운동장 그 주말에 이렇게 조기 축구회 이런 거 할 수 있게 개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휴일이 끝나고 월요일 학생들이 등교를 해보면 그 쓰레기 줍느라고 하루를 다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시는지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학교 관리상 관리가 안 되는 거. 좀 이렇게 공짜로 좀 빌려서 쓰는 거면 좀 깨끗하게 쓰시면 좋을 텐데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에 담배 꽁초하고 막걸리통, 소주병 그렇게 많다고 그런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어른들 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의 딸이 다니는 학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안에 학교 운동장에서 담배 피시고 꽁초 버리시고 소주병 조기 축구에 운동하시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가셔가지고 맨날 거기서 술 드시고 제발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조기 축구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더. 네, 그렇게 이제 학교 운동장을 함부로 쓰실 거면 조기 축구회가 나쁜 게 아니라 하고 이제 뒤처리만 제대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주택지 주변 야간 박차 문제 해소. 네, 주택지 주변 나대지 및 노후 건물 부지 장점을 보시면 주택지 주변 야간 박차 문제 해소, 그리고 제도 정착 시에 이면도로 교통 환경 개선 및 주차 질서가 정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부지 선정이 어렵고 토지 수용 비용 등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유료로 주차장 운영 시에 이게 주차장이 진짜 이용을 할 것인가, 유료가 되면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지 주변 나대지 및 노후 건물 부지. 주택지 주변 나대지 및 나대지라는 말은 이거 건축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일단 땅값이 비싸겠죠. 그래서 이걸 주차장을 만들려면 요런 문제 수용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땅값부터 비싸니까 이제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뛰게 된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상 주차장 설치 방향입니다. 노상 주차장 공급 형태는 대상도로 폭원 및 구간 연장, 차량 및 보행 수준,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형태, 주변 도로망 체계 등에 따라 적용하여 형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도로 종류별 노상 주차장 설치 기준을 보시면 도로 종류가 뭐 이렇게 있고 자동차 전용, 도시 간선, 보조 간선, 집 분산, 곡지 뭐 이렇게 있고요. 설치 기준은 노상에는 요 자동차 전용에는 여기 안 되죠. 자동차 전용이란 말은 거의 고속도로에 준하여 막 좀 고속까지는 아니지만 좀 자동차 통행을 원활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니까 노상 주차장 설치하면 안 되겠죠. 도시 간선 도로는 도심 내에서는 불가하고 기타 지역 시간대별 부재가 허용하고 보조 간선 도로도 도심 내에는 불가하고 기타 지역은 시간대별 좀 허용한다 그러고 집 분산 도로는 도로권 교통량에 따라 허가하고 국지도로도 도로권 교통량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 정책 방안입니다. 지구별 주차 수요 억제입니다. 주요 교통 유발 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차량 10부제 운행 및 승용차 함께 타기 장려. 차량 10부제 운행. 제가 저번에 한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가 어디다 놔뒀는지 몰라갖고 재발급 받으러 구청을 갔는데 하필 그날이 딱 제 차 부재 10부제일인 거예요. 근데 구청을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조금 짜증이 났지만 그래서 근처 이제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또 주차장이 조금 꽤 멀리 있어가지고 저까지 주차장까지 차를 대고 또 걸어왔다가 또 걸어가서 차를 갖고 오는 불편함이 있긴 했는데 이거 확실히 하시더라고요. 아예 못 들어가게 정문에서 막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예 집에서부터 차를 안 갖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갔는데 여기서 못 들어가는 건 이게 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확실히 이게 차량 운행이 줄어들 텐데 그런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함께 타기 장려, 주차 요금의 차등화,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주차 형태별로 차종별로 주차 요금을 또 차등화하고요. 노상 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유료화. 요거는 조금 큰 것 같아요. 이게 주차할 데가 없고 주차 요금이 비싸면 아무래도 좀 불편해도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되더라고요. 근처 갔는데 주차할 데가 많어 이래버리면 차를 갖고 갈 확률이 높아지고 멀리 가더라도 정말 거기 주차하는 게 더 짜증나 이런 정도가 돼야 차를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경험입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 주택가의 야간 주차난 해소 및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택가의 특정 주차 구획선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주택가 이면 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설치 정비. 근데 이것도 참 심한 말씀드리면 이게 주택지에 이게 많잖아요. 아파트 단지는 거의 그래도 어느 정도 주차 공간을 계획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약에 이렇게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신청을 해서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거 내가 오전 9시부터 한 오후 17시까지 차를 갖고 출근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빌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른 분들도 조금 잠시 주차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좀 적어 놓으시면 되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냥 이용하셔도 되고 17시 이후에는 반드시 빼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낮에 여기 이런 지역에 볼 일이 있어서 오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도 반드시 이 시간이 되면 이제 차를 빼주시는 그런 게 협조가 잘 돼야 여기 주차 구획 주인분도 이런 걸 해주시겠죠.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차 구획은 주차선은 그어져 있고 보면 이제 안내 표지판이 대부분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불법 주차 시 무조건 견인 이런 식으로 이게 비어 있는데 분명히 그때 잠깐 이렇게 좀 어디 좀 일이 있어서 잠깐 되려고 하면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비어 있는 걸 알면서도 또 견인돼 여기 주차선인데도 또 견인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고 그래갖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 이게 그거죠. 일본 도쿄의 경우 자동차를 구입할 때 차고지 증명이 안 되면 뭐 차를 구입할 수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을 만약에 이거 차고지 증명제 이렇게 해갖고 시행을 한다 그러면 이게 될까요? 과연 진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사지 마라 이러면 그건 조금 의문입니다. 네, 개인 또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소유할 때는 상시 자동차를 보관해둘 수 있는 장소, 네, 그리고 그렇죠, 차고지, 즉 주차장, 개인 주차장이죠. 네, 주차장을 확보하고 네, 관할 당국 신고하는 그런 증명제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영 주차장 활성화입니다. 민영 주차장, 네, 건설 방식에는 뭐 공영 방식이 있고, 네, 민영 방식이 있겠고요. 민영에는 기업이 공동하는 방식, 네, 개별 기업 방식이 또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영 건설 주체가 민영 주차장을 운영하는 방식, 것에 대한 장점. 이게 뭐 각 정부나 지자체가 이렇게 건설 주체가 되는 거겠죠. 네, 자금 조달과 사업 시행 용역, 네, 그리고 사업의 일원화, 조세 및 공과금 비부담이고요. 그리고 단점은 정부의 민간 주도 경제 정책의 위배. 정부에서 뭐 정부나 지자체가 다 알아서 해버리니까 민간 주도가 아니죠. 그리고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 기회가 없어지고, 네, 조사 및 사무 관리 경직성이 네, 생길 수가 있다. 네, 민영 건설 주체 중에 또 기업이 공동체 방식하는 경우, 이 경우도 또 두 개로 나눠지네요. 사무협동 조합 방식, 공동출자 회사 방식. 어쨌든 이 방식의 그 장점을 보면 설립이 용이하고 규모의 경제 이익 실현이 가능하고요. 조합원, 상호간, 공동체 의식 함양할 수 있고 설립의 용이 똑같은 말이죠. 네, 그러나 단점을 보면 우리나라 현실상 설립이 불가능하다. 네, 자금 조달이 용이치 않다. 개별 기업 방식입니다. 네,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장점은 설립이 대단히 용이하고 사업의 일원화가 가능하고, 네, 단점은 특정 대기업만 네, 진출할 우려가 있다. 기업 육성 지원의 취지를 상실한다. 그리고 임대업 이주의 경영 가능성이 내재될 수 있다. 규모의 경제 이익 현실이 불가능하다. 현실이 불가능한 실현 아닐까요? 실현? 글쎄요, 이게 오타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3섹터 방식, 민관 합동 방식이라는 방식도 따로 있습니다. 이거 장점을 보시면 투자 조달, 사업 시행이 용이하고요. 정부의 유사 물류 시설과의 통합 및 연결이 가능하고, 규모 경제 이익 실현이 가능하고, 기업 상호 간 공동 의식 함양, 그리고 조세 및 공과금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정부가 간섭할 가능성이 좀 있다. 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수요 관리 방안입니다. 단기적 교통수요 관리 방안. 교통수요 관리 방안 단기 시기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안과 향후 지속적 노력으로 교통수요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중장기적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산시가 도입할 수 있는 교통수요 관리 방안은 통행 발생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조세 정책과 교통수단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그리고 통행 발생의 시간적 배분, 통행 종점의 공간적 배분 등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기법이 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그런 교통수요 관리 방안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고 도입하기 편리한 기법은 네, 경제적 원리에 의해 접근하는 방식과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시행하는 방식이나 도시 교통 문제를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날로 증가하는 교통 수요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송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수단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지만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네, 대중교통 수단을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네, 그리고 장기적 교통수요 관리 방안입니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교통수요 관리 방안은 도시계획이나 도시 재정비 계획에서 바람직한 도시공간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계획을 활용하는 방안이므로 네, 특정 지구의 개발을 억제하여 교통수요를 관리하고 직주 근접의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해 도로에 부하되는 교통수단을 최소화하며, 네,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주 근접. 이거 만약에
저희가 얼마 그 인천에서 그 장사를 할 때는 집에서 매장까지 걸어서 5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차를 갖고 갈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교통이 양이 줄어드는 거죠. 네. 요거고. 그리고 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그 뭐 산업 안전 관련 그런 교양 과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통근 시간이 지금은 뭐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근데 출근 퇴근 시간 합쳐서 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 효율이 거의 제 기억에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거의 한 40%까지 이렇게 떨어진다고 네,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업무 효율이 떨어지면 뭐 그냥 만약에 사무직 같은 분은 그냥 사실 책상에서 앉아서 졸면 되잖아요. 사무직은. 근데 만약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근데 업무 효율이 40%가 떨어졌다 그러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산업 안전과 뭐 어떤 뭐뭐 이러면서 제목 그 교양 과목이 제목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지면 그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네,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직주 근접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러려면은 제 참 그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좀 지방으로 좀 이전을 해갖고 본사도 그렇고 뭐 공장도 그렇고 지방으로 좀 가야지 사람들이 따라서 가니까 그냥 개인이 노력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해 도로에 부하되는 교통수단을 최소화하며 네, 이거 중요하죠. 네, 그리고 교통시설물을 고려한 개발계획 규모 및 위치를 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첨단 교통정보 체계를 이용한 발생 교통량의 최적 소통 상태 유지는 상위 및 관련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고 장래 요구되는 재원이나 자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토록 합니다. 네, 뭐 이런 거 당연한 말이겠죠. 네, 도심 지역 교통 수요 관리 방안입니다. 오산시의 도심에 대한 교통 수요 관리 방안은 네, 도심의 통행 발생량을 억제하고 및 네, 분산하는 기법과 네, 억제 및 분산 그리고 네, 도심 진입 교통량 소통 제고 방안 그리고 교통 수요의 효율적 처리 기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 유발 통행의 억제 및 분산은 토지 이용 계획과 경제적 원리에서 접근하고 네, 도심 진입 및 도심 내 교통 소통 증대 방안은 교통공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극대화시키는 대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이런 건 토지 이용 계획으로 가능한데 이런 거는 이제 교통공학 그런 전문가 분들의 좀 힘을 빌려야 되겠죠. 교통 수요 관리 방안을 보시면 구분으로 네, 도심 유발 통행의 억제 및 분산 네, 대책이 있고 요건 단기적 방안으로 보시면 도심 교통 유발 기능 억제하고요. 주차 요금 인상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면 네, 단기적 방안이 되겠고 중장기적으로는 부도심 개발과 기능을 분산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합 토지 이용 계획, 네, 주상 복합 건물, 도심 혼잡세 징수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진입 및 도심 내 교통 소통 제공하는 방법 중에 단기적 방안 네, 자전거 교통의 활성화 그리고 일방 통행 및 신호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출퇴근 시차제를 도입하고 이것도 그냥 정부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또 기업까지 협력이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화물 자동 차량 통행 제한 가변 차로제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방안으로 보시면 도심 교통 순환 체계 강화 노상 주차장 축소 이거는 교통 통행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화물 차량을 위한 우회도로 신설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보시면 네. 요금 통합요금제 실시 그리고 할인 환승요금제 대중교통 이용 직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직장 내서 교통카드 단체 구입 시 뭐 대규모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수요의 효과적 처리하는 방법 네. 단기 방법은 대중교통몰을 조정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잘 모르겠네요. 그 버스 전용 차로제, 대중교통 체계 합리화, 부재 운영, 네, 10부재, 뭐 5부재, 네, 승용차 함께 타기가 있고 장기 통과 교통량 배제를 위한 우회도로 신설. 그렇죠. 그냥 이
도시에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차를 갖고 오셔도 상관이 없을 텐데, 그냥 통과하는 사람, 여기에 목적지가 있어갖고 통과하는 차들은 이게 뭐 시에서 이게 우리 시에 뭐 이렇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도 아닌데 교통 그 유발만, 교통 혼잡만 유발시키니까 요런 통과 교통을 이렇게 우회도를 만들어서 알아서 지나갈 수 있게 한다든지, 네, 보행 전용 도로 확대한다든지, 네, 도시철도 확충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단락이 한번 바뀌어가지고 네모 2번 정보통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뭐 실생활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저희 부동산 업에 제가 조금 읽어봤었거든요. 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정보통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런 전문가분들이 따로 계시니까, 네, 알아서 잘 해주실 거라 믿고 그냥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21세기 정보화 패러다임의 등장과 컴퓨터 및 인터넷 기반 기술의 급진전으로 그동안 전형으로 여겨져 왔던 우편 및 유무선 전신 전화의 영역을 벗어나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 간의 다양한 정보 전달 수단의 매개체적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대시민 서비스 제공 및 홍보 매체로서 기능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의 일반화 경향 역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 경제사회, 교육,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 매우 빠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황 분석을 보시면 2004년, 너무 오래됐죠. 14년 전. 전화 시설수는 88,270회선, 예, 인구 1.4인당 1회선. 네, 그리고 전화 보급대수 2000년에는 2명당 한 대에서 2004년 말 1.4명당 한 대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화국은 2004년 현재 한 개소였고, 가입 대상별로 주택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업무용 사업용 순입니다. 그리고 2004년 현재 오산시에는 일반국 2개소, 분국 1개소, 우편 취급소와 우체국수 분국을 포함한 우체국수는 모두 5개, 네, 개소, 우편물 취급 건수는 뭐 29,406천 통, 네, 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또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이쪽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냥 건너뛰고 2004년만 보겠습니다. 전화국수 하나, 시설수 88,270, 가입자 수 네, 총 57,621명. 그렇지만 그 중에 주택용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사업용입니다. 공중전화는 719대가 있고, 네, 우체국수 보시면 2004년에 총 5개, 네, 일반국 2개, 분국 하나, 우편 취급소 2개입니다. 우체국이 5개밖에 없네요. 2004년에. 지금은 좀 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14년이나 더 지났으니까 이때보다. 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행정 종합 정보화 구축입니다. 민원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해온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구축입니다. 1단계로는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10대 업무가 있고, 민원, 환경, 보건, 복지, 재정, 주민, 차량, 지역산업, 농촌, 지적, 건축행정 정도가 되겠고, 2단계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11대 업무가 있습니다.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도로, 교통, 민방위, 내부 행정, 재난재해, 호적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인 민원 자동 발급기 설치 및 운영 확대, 신속한 민원 처리. 요거 저거 며칠 전에 제가 뭐 등본 떼느라고 토요일날 요걸로 한번 떼본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센터라고 하죠. 이제 동사무소가 아니라 주민센터는 문을 닫았는데 요걸로 등본이 떼지더라고요. 괜찮았습니다. 네,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인터넷 민원 처리 공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행정 전산망 랜 구축입니다.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여 전자정부의 기반을 조성하고 외부로부터 행정 전산 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오산시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건 뭐 해킹 한번 당하면 큰일 나겠죠. 각종 그 개인 프라이빗한 정보들이 다 이게 들어있으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이용자에게 대민정보 서비스 제공 및 정보 공개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요. 그리고 시민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 창의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켜 자아 발전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 교육 및 문화정보센터 교육을 강화합니다. 오산시 여성회관에서는 뭐 이런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산시청 무료 시민 정보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나눠서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대원동, 남춘동, 세마동에 컴퓨터 교실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다 무료일까요? 무료? 네, 무료라고 써 있네요. 무료인 것도 있고 유료인 것도 있고 그런가 봐요. 네. GIS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IS, 네, 어떤 위치 추적 기반 뭐 시스템 그런 거죠. 네. 지리 정보 처리 시스템, 네, 요건 것 같습니다. 지리 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 및 정비 등을 추진하여 분야별 활용 체계 개발로 각종 사업 기간 단축과 유관 기간별인가요? 기관 아닌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유관 기관별 협약 체결로 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균형적인 지역 발전과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T죠, CITY. 네. 이게 오타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글자가 두 개 붙어버려가지고 UCT 건설 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기능을 혁신하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의한 안전 증대와 생활 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1세기형 명품 UCT 건설을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2.2 문제점입니다. 지리정보와 행정정보의 연계 체계가 지금 미비하다고 합니다. 네, 수치 지도를 활용한 지형, 상하수도, 도로, 전기, 가스, 통신 등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나 주택, 교육, 환경, 재해 대책 등 도시 행정에 필요한 정책 정보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화 지역의 확산과 택지 개발 등으로 변경이 요구되는 기존 정보의 수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도시 공간 정보의 최신 정보 요구 및 정책 반영의 지표로 삼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빨리빨리 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시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는데 뭐 옛날 정보다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이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갖고 또 혼란을 겪거나 뭐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네. 대민정보 서비스의 미흡입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생산적 영역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 기술의 강화 및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인력의 부족과 관련 제도가 미비합니다. 오산시는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전산과의 주민자치 지리정보 통신 등의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나 주민전산과 주민자치, 지리정보 통신 등의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인력으로는 향후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3 정보통신 지표 전망입니다. 도시개발과 연계한 첨단 정보통신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우체국 시설 확충은 경제성, 공익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계식을 자동화시키고 우편물의 대중성 차원에서 소규모 시설의 다수화를 원칙으로 추정합니다. 우편물의 대중성 차원에서 소규모 시설의 다수화, 대규모 시설의 소수화가 아니라 조그만 시설을 여러 군데 배치하는 게 낫겠죠. 우체국은 대생활권 한 개소를 원칙으로 우체 분국을 적정 배치하고 전신전화국은 2개소로 계획한다고 합니다. 통신시설 지표 보시겠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된 과거라 요거 2개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요 사이쯤에 있으니까 계획 인구 2015년에는 26만 명 정도가 되고요. 오산시 2020년에는 27만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화 가입 대수는 총 17만 15만 대에서 17만 대 사이, 가입자 수는 15만 대에서 명에서 17만 명 사이, 공중전화 2,300대에서 약간 2,600대 사이, 전화 보급 100명당 60대, 여기 100명당 65대. 우체국은 이제 실제로 9개가 됐나요?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4년에는 아까 5개라고 했고,
했는데 그래도 4개 정도 늘었나 봐요. 네, 전신전환국도 2개소. 2.4 기본 방향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지역통신망의 연계로 종합적인 지역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네, 정보통신 및 관리 체계를 일원화합니다. 도시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 방법 및 관리를 위한 표준 전산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수집, 이미 수집되거나 수집 전산 처리 중인 정보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합니다. 그리고 도시 종합 정보 시스템 이거를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도시 관련 각종 정보가 총망라되어 행정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 검증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관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도시 종합 정보 시스템 이거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도시 종합 정보 시스템의 자유로운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실증적 정보 수집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요거 나와서 잠깐 드리는 말씀인데 그 정보 공개 3.0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진짜 국 대회비 그런 군사 훈련 시설 이런 정보 빼고 웬만한 그런 그 결제 문서들은 다 일반 시민이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저도 그래갖고 요 지금 이런 자료들을 다 그냥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각 기관 홈페이지에 이런 거 자료를 제가 직접 다 찾은 거거든요. 이게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런 거는 다 그냥 공무원들만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일반 그냥 제일 기본적인 거 도시 기본 계획 이런 거부터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찾으시면 다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찾는 게 그렇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제목이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저께 발표된 2018년 8월 27일 부동산 대책 저희가 그냥 뉴스 같은 데 보면 부동산 대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검색을 안 나와요. 제목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제목이. 이게 제목입니다. 이게 8월 27일 부동산 대책인데 이게 원문 제목은 수도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 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 안정 기조 강화. 이게 이제 그 원문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거 원문 제목을 정확히 아시면은 딱 검색하면 이게 바로 검색이 될 텐데 그냥 저도 처음에는 8월 27일 부동산 대책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뒤지면서 겨우 찾아냈습니다. 그 원문 읽은 것도 제가 이게 그 유튜브랑 그 네이버 TV에 게재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제 채널로 들어오시면 있을 겁니다. 제가 해설이나 분석을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그냥 그 자료를 읽는 것으로 지금처럼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읽었고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입니다. 우체국, 전신전환국, 정보 네트워크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정보통신시설을 시민의 직접적인 생활권과 연계하여 보급함으로써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정보의 공개 및 시민 참여가 가능한 정보체계를 구축합니다. 도시정보 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한 대시민 정보 공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요. 관련 부서 간의 행정정보 공동구축 및 효과적 활용을 증진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정책 토론 공간을 마련하여 폭넓은 시민 의사가 행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여 신기술 및 신기법의 적시 보급 및 적시 곧바로 확산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부동산 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것들은 조금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5 추진 전략, UCT 건설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및 운영, 그리고 지역환경 및 특성에 맞는 유 서비스 발굴, 신구도시 연계형 UCT 구축의 모델 도시로 개발, 그리고 시 및 유관 기관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 통합 운영입니다. 부동산 쪽에서 좀 관심 가져야 할 그런 행정 정보들은 도시 기본 계획 정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수도권에 계신 분 수도권 정비 계획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광역 도시 계획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뭐 수도권 서울에 계시면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 한강, 본 계획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확한 명칭은 저도 지금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통망 있잖아요. 교통망에 관계된 계획 반드시 알아야겠죠. 이제 부동산 관심이 있으시면. 그리고 뭐 개발 제한 구역 뭐 정보 이런 거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해제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정보, 이런 것도 정말 정보를 만약에 검색 능력이 뛰어나시면 이런 것도 다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발 제한 구역 뭐 해제에 대한 그런 그 기관 내부적으로 그런 그 결제가 나야 되잖아요. 이게 뭐 어떤 공모 그 좀 급수가 낮은 분들이 뭐 기획안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상급 부서에 올리면 뭐 결제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결제가 나면 이런 것도 진짜 국가 기밀 정도가 아니면 이게 다 공개가 되게 돼 있으니까 이런 정보 찾으시면 아무래도 좀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조금 유리하시겠죠. 수익을 창출하시기가. UCT 3대 인프라 구축 방안입니다. 도시 통합 운영센터 구축입니다. 위치 세교 2, 3지구내 중심지역, 규모는 9,920제곱미터는 약 3,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관, 기관 서비스, 교통방범 방제 등 통합 관제 등이 되겠고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유무선 통합망 네트워크 및 공공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입니다.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연결을 위한 최적은 이게 어법이 맞는 건지, 제가 해석을 못하는 건지, 최적의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신 관로 설계,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자유로운 차세대 무선 통신망 구축. 이게 만약에 이게 오타가 아니면 다행인데, 이런 공공 문서에 그리고 전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이런 공공 문서에 오타 같은 거가 생기면 조금 신뢰도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좀 이게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은 그 서울시의 각 전문가분들이, 도시계획 전문가와 공무원분들이 이제 시민분들의 참여로 인한 그런 제안, 그런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직접 작성을 하셨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거의 서울시에서 만든 건데, 이거는 보니까 약간 용역을 준 것 같더라고요. 이거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시 공무원분들이 하신 게 아니라 어떤 업체에서 이렇게 맡아서 해갖고 보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오타 같은 거는 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UCT 정보 서비스 구축입니다. 공공용 서비스, 기반 시설물, 환경, 교통, 방범, 방제 등을 운영하고, 특화된 서비스, 유교육, 유헬스, 유기업 등 개발하고, 최적의 서비스 구현을 위한 수익 모델 창출. 그리고 신구도시의 격차 없는 균형적 개발입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비한 네트워크 체계망을 구축합니다. 이 방법으로 보시면 각종 유무선 통신기기를 사용하여 행정 서비스를 언제 어디에서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기반망을 조성하고요. 효과적인 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보안 관리 체계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정책 토론방을 운영하여 건전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고, 현안 시책에 대한 토론 문화 정착 유도를 통해 사이버 참여 시정을 구현합니다. 문화 관련 콘텐츠를 수집하여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산하 각 유관 기관과 공동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 상품에 대한 시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민원 서류 종류와 디지털 서명, 전자 인증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발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개선입니다. 오산GO.kr을 통해
오산.go.kr을 통해 각종 행정 및 생활, 관광 등의 정보 등을 통합 운영하고요. 시청을 중심으로 시청, 동사무소, 사업소 등 전 관련 기관의 첨단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업무 연락이 가능하게 하는 등 행정 업무를 고도화하고요. 그리고 기록 보존하여야 할 각종 문서 등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문서 보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웹사이트를 통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 또는 사고 등으로 오산시의 정보 시스템이 파괴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하고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는 상시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네,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등기소의 자료가 다 만약에 좀 이상하게 됐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네.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도시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과 응용 시스템 개발 및 운용입니다. 도시의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 정보 저장소에서 정보를 관리하고 이와 연계된 도시 종합 정보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기적 연결을 통해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GIS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공간 정보들을 활용하여 지리 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어떤 때 이용이 되냐면, 저는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 그런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 교수님들께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이렇게 임야를 평가로 갔는데 아무 그 문서상에 없는 그런 불법 건축물 있잖아요. 뭐 쉽게 말해서 막 산 같은 데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뭐 이런 거 뭐 허가 받고 짓겠어요? 그냥 막 짓잖아요. 이런 거 잡아낼 때 이제 일일이 그 모든 산을 다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항공사진으로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찍으면 그 웬만한 그 진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것까지 다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항공사진.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지리 시스템이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잡아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읽었고, 아이고 또 너무 이렇게 바뀌었네. 여기는 안 읽었군요. 네, 그리고 도시 내 건축물과 주택 관련 통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간적, 시간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정책 입안 자료로 활용합니다. 도시 계획 관련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결정 과정 및 관련 정보의 공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시 계획 관련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 도시계획 시뮬레이션을 통한 도시계획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좋은 기능이 많죠. 이게 정보화가 되면서. 근데 이런 게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으면 저희 같은 일반 시민이 도시 기본 계획을 어떻게 찾아보겠어요. 힘들 것 같죠. 뭐 이런 거는 그 시청 같은 데 찾아가야, 시청 뭐 서고나 이렇게 자료 보관소 이런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그냥 이런 거 자료를 다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많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 조명, 부속시설 등을 추가 구축하는 한편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리정보의 기반 정보로서 활용성을 증대합니다. 그리고 토지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구축한 공간 자료를 활용하여 온라인 민원 발급 및 토지정보의 통합관리. 다 읽은 거 맞나요? 이거 위에 한 줄 안 읽었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도로 등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도로의 과학적 효율적 관리 및 안전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 조명, 부속시설 등을 추가 구축하는 한편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리정보의 기반 정보로서 활용성을 증대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읽었고, 기존 산업의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 첨단 산업의 유치 및 육성,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력 강화를 통해 기업 정보망을 구축하여 지역 산업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역량 강화로 정보 수요에 대한 능력을 증대시킵니다. 도시 정보 시스템 운영자, 인터넷 운영 관리자, GIS 기초 기능에 대한 이해와 공간 분석을 시행할 수 있는 인력을 기존 인력과는 별도로 확충하여 정보 기술의 발전과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예, 그 드론 있잖아요. 드론 아시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다리 네 개 있고 이렇게 헬리콥터 이렇게처럼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고 해서 막 날아다니는 비행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중국에서 세계 1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요거 드론 이제 산업을 이제 한창 이제 초창기 때 중국은 대규모 이렇게 그런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이 이게 뭐 큰 일을 하겠어, 약간 이랬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뭐 DJI라는 회사가 있는데, 드론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드론하고 이런 전자기기, 네, 촬영 그런 관련, 얘가 거의 전 세계에 거의 90%뭐 가까이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드론 시장을. 네. 저도 여기서 나온 드론을 하나 갖고 있는데, 기술력이 엄청납니다, 진짜. 뭐 지금 이거 하고는 조금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인력 얘기가 나서 좀 미리 이런 걸 좀 대비를 하는 그런, 뭐라 그러죠? 네, 이거를 뭐 예지라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측하는 그런 그 생각들도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당장 생각하면 저게 뭐가 필요하겠어. 그래 버리면 이제 뒤처지는 거죠. 네, 주도권을 뺏기는 거죠. 이미 이제 주도권은 중국 이 회사에서 다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한국에서 좋은 드론이 만들어진다 해도 이제 이 회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고, 네, 그런 신뢰도 측면에도 그렇고. 그냥 잠시 말씀드리면, 이 드론이 어느 정도 기술력이 되냐면, 어떤 제가 목표하는 그 찍고 싶은 촬영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모컨에다가 얘만 딱 찍어주면 드론이 알아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알아서 제가 조정을 안 해도 빙글빙글 돌면서 얘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천천히 돌면서. 그리고 제가 뭐 어떤 멋진 해변가를 막 이렇게 좀 굉장히 멋진 해변가를 거닐고 싶다. 근데 그런 모습을 좀 멋있게 찍고 싶다 하잖아요. 저를 이렇게 포인트를 딱 찍어놓고 조정기는 가방 속에 넣고 그냥 걸으면 드론이 이렇게 공중에서 저를 찍으면서 쭉 이렇게 따라옵니다. 액티브 트래킹 기능이라고 해서 천천히 굉장히 그냥 안정된 속도로 진짜 영화처럼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기능도 있고요. 뭐 가장 쉬운 예로 뭐 GPS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제가 여기서 드론을 날리는데 얘가 7km까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7km까지 날리면 안 보이거든요. 네, 한 1km도 아니가 몇백 미터만 가도 드론이 안 보여요. 그럼 이게 실컷 이제 비행을 하고 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런 버튼 하나가 있습니다. 호응 버튼이라고. 이것만 누르면 얘가 알아서 돌아옵니다. 예, 이륙 지점으로. 알아서 날아오면서 장애물이 있으면 알아서 피해 옵니다. 네, 그 정도까지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네, 제가 뭐 절대로 뭐 이 회사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드론을 한번 이렇게 다뤄 보니까, 이게 참 대단한 기술력이구나. 좀 감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거 홍보 아닙니다, 절대. 네, 뭐 우리나라도 잘 모르지만 뭐 드론을 지금 한창 개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드론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했지? 네, 인력까지 했고, 네, 정보화 여건이 취약한 장애인, 네, 경로당, 네, 사회복지시설 등, 네, 정보 소외 계층에게 정보화 기반을 무상 보급하여 노인 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이용 기회 확대와 시민 정보화 교육, 정보의 균형 배분 도모. 근데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요즘 같은 시대는 이게 곧 정보 이꼬르 돈이죠, 돈. 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지금 이 무슨 이렇게 딱딱한 문서를 계속 읽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보시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것 때문에 네, 이걸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들과 모르는 중요한 정보를 내가 먼저 선점하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공공문서로 발표된 이 문서를 지금 읽는다. 이미 늦은 거죠. 그렇지만 왜 읽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것도 모르고 부동산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꾸역꾸역 읽어보고 있습니다. 뭐 서울 거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면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국 걸 다 읽어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한 몇십 년이 걸리더라도 그래야 네, 그래야 제가 저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어떤 분이 고객님 모셔가지고 이 지역은 이거 뭐 인구가 몇 명 정도 돼요? 이러시는데 글쎄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이러면 신뢰를 하실까요? 그 손님 고객님께서 네. 절대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이 지역의 인구는 몇 명 정도 되시고 뭐 초등학교는 몇 개 있고 고등학교는 몇 개, 뭐 초등학생 몇 명, 뭐 중학생 몇 명, 이 지역에 뭐 어디 학교까지 통근거리 시간 몇 분 정도 걸리고 교통편은 뭐가 있고 주변에 상가는 어떤 게 있고 이런 거 쭉 그냥 쭉쭉쭉쭉쭉쭉 이제 브리핑을 해드려야지 될 텐데. 그리고 특히 또 좀 걱정되는 게 저희가 전혀 살아보지 못한 곳으로 이사를 가서 새롭게 이걸 사업을 시작해야 되니까 조금 염려가 돼가지고 이제 미리 이제 공부를 하느라고 그래서 오산 그 도시 계획을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네, 3번 네모 3번 공공시설 계획입니다. 이거는 조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 뭐 이 지역에 이사를 오면 뭐 좀 중요한 시설물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네, 3.1 현황 분석입니다. 오산시 공공시설 분포 현황은 대부분 시가지 중심부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산동에 시청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시청사와 시의회 1개소, 경찰서 지구대 1개소, 교육청 1개소, 소방서 1개소, 소방파출소 2개소, 동사무소 6개소, 6개가 있네요. 6개. 교육청 1개소, 네, 소방서 하나 있고, 파출소 2개 있고, 소방파출소, 네. 경찰서 지구대 1개 있고, 그러네요. 네, 시청 하나, 2005년 자료입니다. 네. 동사무소 6, 경찰서 하나, 지구대가 하나밖에 없나요? 오산에? 그런가? 네. 네, 소방서, 네, 소방파출소, 교육청, 법원 등기소 하나씩 있고 그렇군요. 대원동 사무소, 화성경찰서, 조평동인가요? 조평동, 남촌동. 네, 이거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교육청도 하나 있고, 지방법원, 네, 오산시 법원도 있고, 오산시청 이쪽에 있고, 약간 오산역 근처 쪽에 이쪽에 여기가 중심 시가지인 것 같거든요. 이쪽에 좀 많이 몰려 있네요. 네, 3.2 기본 방향입니다. 각 시설의 기능과 특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현지 여건 및 공공시설 상호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입지합니다. 네, 그리고 생활권 간 적정 배치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인구 분포, 토지 이용,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주민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그리고 신개발지에 대해서는 네, 단계적으로 분동을 계획하고 가급적 주택 단위별 구성과 일치시켜 근린주구 중심지에 입지토록 계획합니다. 네, 신규 공공시설 배치 시에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반영된 개발 계획을 될 수 있도록 수립을 유도합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가 온 것 같은데 또 조금 힘내서 읽어보겠습니다. 3.3 네, 추진 전략입니다. 각 공공시설 계획 기준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동은 인구 15,000명을 기준으로 3만 명 이상이 되면 네, 분동한다고 합니다. 분동 15,000명 기준 3만 명 이상이 되면 분동. 주택법 시행 규칙에 의하면 주택단지 조성 시 3,000세대 이상인 경우
동사무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고 합니다. 세대당 인구가 2.7명이라고 본 것 같거든요. 네, 2.7명, 네, 3천 곱하기 2.7 하면 약 9,000명 정도 되나요? 9,000명? 그냥 9,000명, 편하게 그냥 9,000명 정도 잡겠습니다. 이 경우 네, 동사무소 설치한다고 합니다. 2.9명이었나? 2.9명? 네, 아무튼 2.9명이든 2.7명이든 네, 9,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경찰서, 네, 관할 구역 인구 설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보통 인구 30에서 50만 명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합니다. 인구 30만에서 50만 명. 요것도 경찰 하니까 또 그냥 여담으로 그 범죄율을 이렇게 제로로 만드는 그런 경제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튼 이런 과목도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정확하게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범죄율을 제로로 만드는 방법은 국민 한 사람당 경찰 한 명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범죄 거의 이 사람이 국민 한 명을 24시간 감시를 하는 거죠. 옆에 붙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둘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칠 수가 있으니까 여기 경찰을 한 명 더 붙입니다. 이러면 범죄율이 제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그러면 국민 한 사람이 경찰 둘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어떤 국민이 이걸 찬성을 하겠느냐. 그래서 경제성 원리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 뭐 이런 그 이론을 그냥 잠깐 배운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거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실현이 불가능하겠죠. 이거 뭐 온 국민 한 사람이 경찰 두 사람 월급을 줘야 되는데 만약 이 사람 월급이 500만 원, 500만 원이다. 그럼 최소 이 사람 경찰 월급 2명 월급 주고 자기 생활비까지 하려면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안 된다. 저쪽에 유럽 국가들 굉장히 복지가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거 정치적 발언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들은 바로 의하면 이게 일을 안 해도 막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일할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복지국가, 이게 진짜 올바른 복지국가인가? 그럼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들은 세금으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건가?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어떤 신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나 좀 노약자분들, 어린이들, 여성분들은 법적으로 좀 보호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렇게 멀쩡히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되는가? 그런 거는 뭐 그냥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보조금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일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 가면 소매치기가 또 그렇게 많다고 그러고 되게 선진국 같은데도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세상은 신기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시설 면적은 약 2,500평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인구 30만에서 50만 명 기준으로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가 뭐 1,000만 명인데 만약에 가정으로 범죄율을 제로로 만들려면 일반 국민은 한 200만 명? 아니죠. 400만 명 돼야 되고 경찰이 600만 명 정도 돼야 되는 이게 두 배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되지? 400만 명? 얘는 800만 명. 네, 이렇게 만약 인구가 1,200만 명이라 치면 일반 국민이 400만 명, 경찰이 800만 명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루어질 수가. 네, 지구대.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설치 기준은 3,000세대 이상의 한개소, 지구대가 한개소, 3,000세대.
와, 이게 진짜 옛날 자료인가 봅니다. 건설교통부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지금 국토교통부죠? 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계획 기준 등에서는 각각 10,000명에서 20,000명, 2만 명에서 3만 명을 파출소 설치 기준으로 제시한다고 합니다. 네. 본 계획에서는 동사무소와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구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한 개 동당 지구대 한 개소, 한 개 동당 지구대 한 개소 배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네,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시, 군, 자치 단위로 설치하고 소방서에 파출소의 수가 5개소를 초과하는 경우 파출소 개소 5개 이하마다 한 개소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 파출소, 네, 소방서 관할 구역 내 인구 밀집 지역 인구 2만 명당 한 개소, 네, 소방서 인구 2만 명당 한 개소. 그 본 계획에서는 동사무소와의 연계를 고려하고 소방 파출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한 개 동당 한 개 소방 파출소 한 개소 배치를 원칙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만약에 수치를 좀 알면 그런 거 예측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좀 신규 그런 택지 개발되는 곳이나 이런 곳에 뭐 인구가 몇 명 정도 됐으니까 여기 뭐 관공서가 뭐가 좀 이제 들어설 때가 됐겠네. 뭐 이런 거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 외우기가 힘들겠죠. 네. 네, 공공시설 배치 기준입니다. 네, 공공시설은 네, 공적 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네, 입지 효율성만을 따질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네, 정치적 과정에서 입지가 결정될 수도 있고 네, 정치적 과정도 좀 이렇게 입지 결정에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공공시설 입지가 사적 시설 입지와 다른 점은 사적 시설 입지 경우와 달리 네, 시민의 욕구 충족, 서비스에 대한 접근 기회의 평등, 예산의 공정한 분배 등이 또 고려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설되는 공공시설은 공공 서비스의 측면에서 균등 입지를 원칙으로 하고 균등 입지 원칙,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인구 분포,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네, 입지하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공공시설의 입지는 주민의 욕구 충족, 서비스에 대한 접근 기회의 균등, 네, 예산의 적정한 배분 등을 고려하여 또 배치합니다. 공공시설의 배치는 행정구역 단위를 기초로 한 생활권 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 입지합니다. 일반적 배치 기준, 네, 공공시설의 각종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할 것, 네, 네,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할 것. 그 중추적인 시설은 시 전체의 공간 구조를 고려하여 중추적인 시설은 단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자의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설치할 것. 네. 유사한 기능의 공공청사는 일정 지역에 집단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공공청사의 비치 상황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휴게소, 공중전화실, 실내 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 업무 대기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래의 업무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네. 그래서 이제 3.4 공공시설 계획을 보시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들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 및 시설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입지에 배치되도록 합니다. 당연한 거죠.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각 생활권별로 입지되어야 할 각종 생활 편익시설을 이용권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그리고 광역적 이용이 필요한 시설은 오산시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는 도심의
집중 분포함으로써 이용객의 편리성을 제공하고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은 근린생활권의 중심지 앱시터로 유도하여 편리한 접근 및 지역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네, 이게 주요 시설 보시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조금 한 화면에 들어오게 해서. 네, 여기만 보겠습니다. 여기만. 네, 2018년 이렇게 있고 계획 인구 네, 계속 나왔지만 2020년에 27만 명. 네. 공공시설 전부 다 합치면 한 39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시청 하나, 경찰서 하나, 지구대 4, 교육청 하나, 소방서 하나, 소방파출소 9개, 우체국도 9개, 소방파출소 9개 많이 좀 늘었네요. 아니 동사무소 9개로 늘었군요. 실제로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되는지는 2018년이면 그래도 아직 1년하고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등기소 하나, 전신전화국 둘, 세무서 하나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 이제 6장이 끝났네요. 네, 오산 네 2020 오산 도시 기본 계획 이제 절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절반. 아직도 갈 길이 좀 많이 남았는데 아무튼 최대한 시간 내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읽고 이제 넘어가야 될 곳이 오산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쪽에 오산 아니, 그 수원시가 있고요. 뭐 이쪽은 거의 다 화성 이렇게 용인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화성시. 네, 화성 쪽을 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동탄은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너무 협소한 것 같아서 네, 화성 주변 둘러싸고 있는 화성이나 수원 요까지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을 다 읽은 다음에 네, 화성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성시 네, 계획이 좀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네, 유튜브든 네이버 TV든 이제 좀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읽고 나서 좀 가물가물할 때 제가 찍은 영상을 한번 돌려보거든요. 그냥 켜놓고 있으면 뭐 다른 일 뭐 집안일 하면서 이렇게 켜놓고 있으면 아 맞아 저런 내용 있었었지 하면서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어설프게 막 이거 읽는 거지만 그래도 뭐 되게 나쁜 그 쓸모없는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상 탁군이었고요. 시청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7장 읽도록 하겠습니다.